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저녁 9시 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애플과 아마존 덕분에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빨간색 많으니까요. 하락 종목 수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혼조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혼조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혼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는 일단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본 올랐고 중국 올랐고 한국 올랐죠. 특히 중국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점들 보이는데 근데 솔직히 아시아는 전 솔직히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시아 어차피 돈 빠져나간 지 오래돼가지고 다들 단기 하락 추세거나 하락 추세인데 오늘 딱히 어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증시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오른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대세 상승이고 오늘의 봉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무튼 뭐 가볍게 조금 이따 보고 넘어갈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저녁 영상에서 중요하게 드려야 될 이야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부터 해서 이제 유럽 주식시장이 좀 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장 초반에는 유럽도 초록불 들어왔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초록불이라는 건 상승이죠. 초록불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녹화하면서 한 저녁 8시 반쯤부터 해가지고 슬슬 빨간불이 들어오더니 빨간 그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뭐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오늘 밤에 뭐예요? 미국 옵션 만기 이벤트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이 요즘에 엄청나게 강한데 유로존이 언제 꺾이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슈죠. 미국 옵션 만기, 유로존의 언제 꺾이느냐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합쳐져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고, 지금 왜 빠지냐, 왜 유럽 주식시장이 빠지고 왜 미국 주식시장이 또 지금 현재 개장 전에 좀 약세를 보이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유럽 주식시장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락다운 우려가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락다운 우려 때문에 지금 유럽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일단 기사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잠시 여기서 유럽 주식시장 그림을 좀 보고 넘어가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독일하고 요거 두 개만 볼게요. 독일하고 독일하고 요거만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튼 일단 겉으로는 코로나 우려죠. 그것 때문에 일단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고 있어요. 유럽 주식시장이 가장 강했던 증시인데 얘네가 일단은 오늘 밤에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제 생각엔 일단 뭔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일단 무슨 일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해요. 독일도 그렇죠. 독일도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오늘 밤에 그러니까 유럽 주식시장은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겉으로 보이는 핑계는 코로나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코로나는 솔직히 좀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우려먹은 지가 언젠데 지금 화이자 약 개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이슈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오늘 유럽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는 이거 말고 라가르드 연설에 따른 어떤 환율 시장의 변화와 또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 빠질 때가 된 거니까 빠지거든요. 어제까지 해서 3거래일 동안 저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라가르드의 연설 내용과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라가르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라가르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가르드가 조금 전에 연설했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반쯤인가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가르드가 뭐라고 했나를 일단 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ECB는 인내심을 가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 금리 인상 안 한다 이 얘기예요. 뭐 대략적으로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거 요것도 좀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가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뭐 코로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미국만 너무 잘 나가는 게 문제죠.
이 전 세계 경제권들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미국 덩어리가 제일 클 거고,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덩어리가 누가 뭐래도 유로존이죠. 유로존도 크고, 또 그리고 중국도 한 덩어리 하고 있고. 근데 뭐 솔직히 뭐 중국은 금융시장 쪽에서는 조금 후진적이니까 얘는 일단 논의해서 일단 제외시켜 놓고, 사실상 전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은 미국하고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 부분은 뭐 저의 생각이 아니고 뭐 현실적인 부분이죠, 이게. 요게 미국과 유럽이 금융시장의 중심인 건 아무튼 뭐 현실입니다. 달러도 기축통화고, 또 그리고 유로화는 뭐 준 기축통화 정도 되죠. 그래도 위상이 그 정도 되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미국만 너무 잘 나간다, 유럽이 같이 따라서 유럽도 같이 잘 나가줘야, 그래야 유로화의 가치가 오르고, 유로도 긴축한다고 해야 유로화의 가치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좀 꺾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유럽이 너무 안 나가갖고, 유럽이 너무 힘들어갖고, 전염병이다, 회복이 느리다, 어쩌다 저쩌다 해서 자꾸 유로화가 약세니까, 자꾸 완화 정책 써서 유로화가 약세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를 부채질하는 거고, 얘가 자꾸 달러 강세를 부채질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인덱스 오르면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의 환율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전 세계에서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쏠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와중에 뭐 미국 주식시장은 현재 뭐 랠리를 하고 있죠. 뭐 그래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좀 과열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미국만 너무 잘 나간다라는 거. 이게 빨리 해결이 되려면 유럽이 빨리 커야죠. 유럽이 빨리 커가지고 이 달러화와 유로화의 밸런스가 맞아져가지고 달러 강세가 누그러져야 그나마 코스피에도 좀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라가르드의 이런 이야기가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뭐 물론 이게 뭐 유동성 랠리 뭐 이런 이야기가 유럽 주식시장의 유동성 랠리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유럽 주식시장도 좀, 그죠, 작년 3월부터 좀 많이 해먹어갖고 유동성 랠리라는 카드를 지금까지 계속 써먹기에는 좀 부담이 있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그 라가르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라가르드가 뭐라 하니까 어떻게 됐냐, 달러 인덱스가 또 다시 뭐 많이 올랐다라는 거. 물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를 이렇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글쎄요, 어쨌든 전 여기서 좀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일단은 그래서 장대 양봉이 오늘 밤에 나왔어요, 라가르드 덕분에. 그리고 결정적인 게 지금 이런 건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93원까지 왔습니다. 낮에는 85원, 86원에 마감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거 돌파해버렸죠. 이렇게 일단 요게 주문 실수나 뭐 전산 에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진짜라고 생각은 되긴 되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제는 이렇게 여기 하나 했던 3산 우려는 좀 많이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85원짜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돌파한 척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요. 하여튼 분봉 보면 좀 재밌어요. 분봉을 방전에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분봉을 보시면 뭐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고 좀 이상하게 움직이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문 실수, 근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나 뭐 위안화나 다른 통화도 보니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게 주문 실수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라가르드가 한 얘기가 이게 뭐 미국 주식시장은 좋을지 몰라도 이런 거에는 안 좋다라는 거, 한국에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아무튼 환율 시장 쪽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위안화죠.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예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계속 이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좀 전에 라가르드가 뭐라 한마디 해갖고 얘도 장대양봉 튀어나오면서 이 음봉을 훅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여기 11월 17일 날 나왔던 이 음봉을 확 넘어서 갖고 이렇게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라가르드가 뭐라 한마디 해갖고 환율 시장에서 큰 난리가 났다라는 게 지금 현재 뭐 오늘 낮에 주식시장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어떻게 됐나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금리는 그렇네요. 아무래도 유로존에서 금리 못 올린다라고 하니까 금리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 반응이 제가 어젯밤에 잠들기 직전하고 상황이 지금 비슷하거든요. 단지 어제보다 숫자들이 조금씩 더 큽니다. 그것 빼고는 지금 어젯밤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대충 모양이 이랬어요. 나스닥은 그럭저럭 강했고요. 뭐 S&P나 다우 같은 경우는 좀 약세였고, 그리고 유럽 주식시장도 이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젯밤에 갑자기 아마존하고 애플이 툭 튀어나오면서 나스닥이 확 올라가면서 S&P하고 막 다 끌어올려서 좋게 마감을 한 거였거든요. 오늘 밤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어쨌든 이틀째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틀째 비슷한 양상이고요. 참고로 이제 어제도 어쨌든 S&P는 좀 약했거든요. S&P는 나스닥에 비해서 좀 약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어제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밤은 변동성이 확대돼도 자연스러운 날이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게 어제 나온 봉이죠. 이게 어제 나온 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변동성 확대되는 거 자연스러운 날이에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날인데, 근데 문제는 나스닥이 지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제가 보는 미국 시장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올라가가지고 약한 S&P, 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금리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또 비이성적 과열을 보이는 나스닥, 얘네 둘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요. 내려가고 싶어하는 S&P와 전통 주식들, 그리고 여전히 더 불을 뿜고 싶어하는 뭐 빅테크 기업들과 뭐 전기차 뭐 이런 친구들, 그죠? 이런 친구들 간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인가 힘센 쪽으로 가겠죠. 상승의 힘이 더 강하면 상승 쪽으로 딸려 올라갈 거고, 하락의 힘이 더 강하면 하락 쪽으로 딸려 내려올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엔 오늘 밤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대충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밤 이야기까지 그래서 드렸고, 하여튼 근데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오늘 밤에 변동성 확대돼도 이상하지는 않은 날입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꼬리 좀 달고 몇 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 보였단 말이죠. 올라가도 돼요. 그럼 오늘 밤에.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만기일인데요. 이게 만기일에 뭐 변동성을 확대시키면 안 되냐? 확대시켜도 괜찮습니다. 금요일 날이니까 오늘 정도는 뭐 확대시켜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뭐 예전에도 역사를 보면 그랬던 적들이 몇 번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자리를 어젯밤에 붕괴시켰네요. 그죠? 그래서 더러운 패턴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무튼 그죠? ETF 상장이 여기쯤이었을 겁니다. ETF 상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녹록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라가르드가 뭐라 한마디 하면서 환율 시장이 크게 움직여 버려가지고, 이미 뭐 낮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 경우는 그다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중요하게, 그죠? 뭐 뭐라 이야기하기가 좀 뭐해요, 그죠? 좀 전에 원달러 환율도 확 내려왔죠. 이게 아무튼 장난이어도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튼 그 세력들이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라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근데 이렇게 오르는 게 지금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긴 해요. 이게 아무튼 정상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한국 주식 시장하고 뭐 중국 주식 시장하고 이런 것만 좀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요. 오르긴 오르고 또 뭐 거래량도 좀 제법 좀 나오긴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왜 중요한 자리가 아니냐? 이거는 의미 없는 선이,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건 지우고 위치를 좀 옮겨야겠죠.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되겠죠. 추세선 요렇게 그어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추세선 부근에 와 있냐? 그것도 아니고, 선물 400 근처에 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하락 추세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뭐 지금 고점이 어떻게 되는 걸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죠. 다만 이제 뭐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슬슬 저점이 높아진다, 야 이거 쌍바닥이다, 야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아무튼 이 바닥이 높아지는 것보다 고점이 높아지는 것을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물론 가능성 있죠. 뭐 쌍바닥 나오고 삼바닥 나오고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400 넘었냐고요. 안 넘었죠. 네. 그리고 아무튼 400이라는 자리 지금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근처에 못 갔고, 여기서도 더더욱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아무튼 뭐 저항들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딱히 뭐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봉 하나 나왔다고 야 이거 대세 상승이다 야봉 하나 나왔다고 야 이거 이제 내일부터 코스피 끝장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속 박스권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이제 오늘 밤 만기가 끝나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그토록 강하게 상승하던 유럽 주식 시장이 그나마 분위기 메이커로서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오던 유럽 주식시장이 비트를 하면은 야 코스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오늘 오른 건 오늘 오른 거고 아무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점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음봉의 시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봉이 어떤 매매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이 시가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될 텐데요. 대충 1550짜리겠죠. 아직까지 뭐 그 자리를 넘진 못했으니까 뭐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런 자리 시가나 아니면 이 음봉에서 숏을 샀다라고 한다면은 저라면 일단 포기하지는 않고 일단 들고 가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지켜볼 테니까 제가 뭐라 할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 뭐 포기할 때 아닌 것 같다. 코스피는 당연히 그냥 박스권이니까 400 밑에 있으니까 얘 뭐 하락 추세니까 할 말 없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쌍바닥 가능성 있는 자리에서 뭐 양봉 하나 튀어나와 줬으니까 뭐 쌍바닥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대로 월요일날 뭐 되돌리면 또 의미 없어지는 거고요. 하여튼 지켜봐야 됩니다. 꿈틀할 수 있는 자리에서 꿈틀한 거예요. 풋옵션들은 뭐 아직 저점까지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조금 좀 뭐 감소하긴 감소했는데 지금 일단 16부근에서 일단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뭐 오늘 밤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변동성 터지면은 또 뭐 언제든 17 위쪽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한국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환율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얘가 이제 3산 만들면서 자빠지는 거 얘가 3고점 만들면서 이렇게 아래로 자빠지는 게 전 가장 걱정되는 일인데 네, 뭐 방금 전에 라가르드가 한마디 해가지고 또 달러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3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오늘 중요하게 본 점은 이거예요. 제가 아침에 1185원짜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그 많은 음봉 속에서 드디어 일단 양봉으로 85원짜리를 돌파한장했습니다. 중요한 저항을 일단은 턱걸이를 해서 일단 머리 위쪽으로 넘겨놨으니까 일단은 3고점 우려는 일단 좀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제가 오늘 봤던 포인트입니다. 뭐 개인들이 뭐 풋옵션 좀 사긴 샀는데 아직까지 뭐 액수가 뭐 그리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뭐 내버려 놓고 볼 거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주봉 보면서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해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주봉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자연스럽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좀 반등다운 반등이 좀 그죠? 이번엔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이 좀 굉장히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좀 의미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좀 그죠?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뭐 아무튼 오랫동안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마치 2018년도에 있었던 그런 계단식 장에서 보였던 모습들이나 일단 그다지 뭐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8년 1월 달에도 보시다시피 엄청난 오버슈팅들을 몇 번 주고 나서 쌍고점 만들고 나서 계단식으로 계속 빠졌거든요. 계단식으로 계속 빠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쎄요. 마치 이때가 좀 연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환율도 치솟고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뭐 코스피 숏 포지션은 제가 봤을 때 뭐 딱히 뭐 걱정하거나 이럴 건 일단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하여튼 오늘 밤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이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거죠. 지금 명확하게 이거 두 개가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0.3% 오르고 있는 나스닥 0.26% 정도 빠지고 있는 S&P 얘네 둘이 싸우는 거죠. 얘네 둘이 싸워서 누군가 한쪽을 끌어내리거나 뭐 누군가 한쪽을 끌어올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뭐 중요하니까 저는 조금 좀 집중해서 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좀 미국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고점, 뭐 사실상 쌍고점 우려는 거의 사라지긴 했는데 아무튼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변동성 지수는 올라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오른 거 오늘 다시 뒤집으면은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뒤집는지 안 뒤집는지 그것만 일단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